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발전계획 초안을 저희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대입 수능을 나흘 동안 치르고 또 지방의대가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는 걸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가교육위원들은 산하 전문위원회가 작성한 국가교육 발전계획 초안을 지난 6일 보고받았습니다. SBS가 입수한 28페이지 분량의 초안입니다. 먼저 대입제도 개편안,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 수능을 연 2회, 회당 이틀씩 총 나흘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SBS가 국교의 전문의가 논의 중이라고 지난달 보도했던 수능 이원화 방안은 진료형 수능이란 이름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수능 1은 기초수학 능력 검사로, 수능 2는 교과별 학업 성취도 평가로 이원화한다는 겁니다. 특히 수능 2에선 서술형, 논술형 문항을 출제한다는 방침도 담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같은 날 국교위가 심의한 국가교육 발전계획 핵심 과제 문건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대입 전형도 손봅니다. 기존의 사회 통합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통합하되 수시에서만 정원의 자율로 선발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2025학년도의 경우 이 두 전형을 통해 뽑는 대학 신입생은 4만 9천여 명, 전체의 14.3%나 되는데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이 규모도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지방의대가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일정 비율을 뽑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는 많게는 정원의 40% 이상을 꼭 선발해야 합니다. 올해 의대 입시에서 지역인재 전형 선발 인원은 1,913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41.5%나 됩니다. 이 밖에 고교 내신 외부평가제 등 SBS가 지난달 보도한 방안도 보고서에 모두 담겼습니다. 국교위는 이 초안을 토대로 19명 국교위원회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등 교육당국은 이 계획을 따를 법적 의무를 지는데 만약 이런 방안들이 현실화한다면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대입을 치를 때부터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짜는 교육발전계획은 보신 것처럼 현재는 초안 단계로 내년 초까지 그 논의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교육과 입시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용이 많은데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문제점은 없는 건지 이 내용은 권지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비공개라고 적힌 이 문건은 국가교육위 산하 전문의가 국가교육 발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1년 3개월 넘게 준비한 결과물입니다. 수능 연 2회, 회당 이틀 실시는 딱 하루 시험으로 당락이 좌우되지 않게 수험생들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서술형과 논술형 문제를 수능 2에 포함하는 건 종합사고력을 측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달 30일 전문의 회의에서도 사교육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토론식 교육이 전제돼야 한다는 시기상조론이 제시됐습니다. 지역균형 선발 등 전형을 통합하는 방안은 전형을 단순화해서 입시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론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부유층 가정에만 유리하다는 부정론이 팽팽합니다. 지방의대의 지역인재 의무 선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방의대의 뜻에 따라 학생 선발권을 넓혀주자는 쪽과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니면 지역에 잘 남지 않으니 지역의료 육성에 반한다는 쪽이 부딪힙니다. 고교 내신을 외부기관에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은 평가 공신력을 높인다는 찬성과 고교 서열화를 심화한다는 반대가 엇갈립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도 계획 초안에 포함됐는데 에듀테크 산업 생태계 육성과 교육의 에듀테크 산업의 종속이라는 찬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개별 방안마다 찬반이 엇갈리는데 지난 6일 국교위에 보고된 초안엔 막상 반대 의견이 제대로 안 담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합의나 토론이나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 이견들은 완전히 다 배제되어 있는 것이라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난 2021년 제정된 국교위법은 교육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국교위 설치 목적으로 규정하는 만큼 논의가 보다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우리 교육 현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국가교육 발전 계획은 독립적인 논의를 통해서 수립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내부 논의 과정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일부 전문위원들이 한쪽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사전 조율을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내용은 권지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들의 단체 채팅방에 전문위원 A씨가 지난달 18일 올린 글입니다. 비전문위 위원장과 사전 조율을 했다며 수능 이원화, 고교 평준화 폐지, 사학 자주성 확대 등 우리 측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씀했다는 내용입니다. 글이 올라온 시점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사전 검토하는 전문위의 대비회의가 열리기 1시간 30분 전이었습니다. A씨는 몇 분 만에 글을 지웠지만 회의 안건이 논의되기도 전에 짬짬이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일부 위원들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사실은 좀 경악이라고 말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공론 과정에서 심한 반칙이 일어났다고 제가. A씨는 SBS와 통화에서 글을 잘못 올렸을 뿐이라며 오해 소지가 있는 용어를 쓴 건 자신의 불찰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위 위원장과의 대화를 주관적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비전문위 위원장도 보고를 받고 알겠다고 했을 뿐이라면서 사전 조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해명에도 내부 비판은 커졌습니다. 국가교육입법 1조는 교육 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추진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국교의 설치 목적으로 규정합니다. 토론에 의해서 결론을 내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짬짬이해서 가겠다는 거거든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진 지 20일 만인 지난 8일 전문위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매우 엄정하게 인식하고 있고 처리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했지만 구체적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 수능 시험을 둘로 나누고 또 고등학교의 내신 평가를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최종 확정되면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국가교육 발전 계획에 담기게 됩니다. 오늘 첫 소식 손기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교육발전 전문위원회는 수능 이원화 방안에 대해 우선 의견을 모았습니다. 언어와 수리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 1과 선택 과목을 평가하는 수능 2로 현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을 쪼개고 둘 다 9등급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특히 수능 2의 경우 기존 오지선다형 문제에 더해서 서술형과 논술형 문항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맞춰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되 각급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 등을 제도적으로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학교가 아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같은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이 문제 출제와 평가를 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고교 평준화 폐지도 안건으로 올랐지만 평준화 틀은 유지하되 상향 평준화를 위해 학교별 특성을 다양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선에서 내부 이견을 좁히고 있습니다. 특성화 사립학교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등록금을 자율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학의 자주성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단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교위는 국교위 법에 따라 국가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전문위는 이 계획안을 사전 검토하고 자문하는데 지난달 18일 전문위 회의에서 일부 방안들이 구체화한 겁니다. 수능 이원화 등이 국교위 전체 회의에서 확정되면 오는 2026년부터 시행하는 국가교육 발전 계획에 담기게 됩니다. 이 내용 취재한 손기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직 논의 단계이긴 하지만 최종 확정된다면 사실 하나하나가 굉장히 파장이 클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고 또 언제 반영이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는 재작년에 이제 처음 출범했습니다. 이번에 내부 논의 중인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계획도 처음 내놓는 교육계의 대계입니다. 2026년부터 10년간 시행될 계획을 내년 3월 말까지 확정하는 건데요. 수능 이원화나 저희가 말씀드린 고교 내신 외부 평가 같은 앞서 보도한 방안들은 국교위 위원들의 전체 회의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렇게 최종 확정된 발전 계획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연도별 시행 계획을 내놔야 하고 해마다 추진 실적도 국교위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취재한 내용 가운데 역시 수능을 둘로 나누는 이 수능 이원화가 가장 눈에 띄던데 그럼 이렇게 되면 대입 입시 제도의 틀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2개로 분화되면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평가가 아닌 절대 평가로 바꾸는 방안이라 그 점도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는 영어나 한국사만 절대 평가인데 국어나 수학 등 주요 과목들의 평가와 경쟁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또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난이도 조절 문제 등이 제도의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능 2에서 서술과 논술형 문제를 함께 출제할 수 있게 되면 아무래도 상위권 대학일수록 이 점수의 가중치를 더 두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능 2가 더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교 내신을 외부에서 평가한다. 이 내용도 굉장히 좀 짚어볼 부분이 많아 보이는데 그럼 일단 내신 성적은 어떻게 산출한다는 겁니까? 이제 고교 내신은 일단 저희 보도하신 내용을 보면 앞으로 외부 기관을 평가한 점수에 학교 수행평가 점수가 합산돼 산출되는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외부 기관이 중간이나 기말고사 문제를 내고 채점을 하고 이를 수출해서 채점하게 되면 학교는 수행평가를 관리하는 정도로 역할이 축소될 수 있는 건데요. 외부 기관이 평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학교 간의 점수 비교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평가의 변별력도 문제인데 고교 서열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기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